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 검토 사업 대상에 포함돼 최종 확정 사업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양측의 난상 토론이 열렸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기본권 침해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1, 2호점 폐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업장 폐점과 관련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의정부 건의안을 본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추가 검토 사업 대상에 올렸습니다. 추가 검토 사업 대상엔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을 비롯해 교외선 의정부에서 능곡 노선 등 전국의 총 24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앞서 지난 13일 지하철 8호선을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8.3km 연장하는 방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 번째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찬반 양측이 모여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기본권 침해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입니다. 노조는 경기 북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기관 구성원들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이전 타당성 없이 이해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옮겨가는 게 아니고 매장을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이고, 근데 이게 타당성 조사가 과연 필요가 없을까? 우리 시민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도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도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한다지만 이전한 공공기관 주변 주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가처분을 하고 이렇게 호소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뭔가 상실감이 있고 뭔가 그 균형 발전과 공정에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특정 공공기관이나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러느니 차라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또 소외 지역들이 느끼는 그 억울함이나 이런 게 또 큽니다. 이전 찬성 측에서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 남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유치가 돼서 이분들이 그 북부기관에 진짜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면은 진짜 도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욕심이겠지만은 경기 북부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고 또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봐주시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 소규모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그게 뭐 현금으로 얼마나 큰 덕이 돼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도 야 공공기관 사상 처음으로 하나
우리 생겼다. 뭐 이런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표를 생각한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남부 지역 인구가 더 많다며 표를 생각하면 공공기관은 남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기관이며 5월 중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1, 2호점 폐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기영 국민의힘 경기 양주시 당협위원장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안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 2곳의 일방적인 폐점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게 될지 가장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그 희대 사기 사건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우리 양주에 많은 농민들의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여 그 농가의 그 피해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여기에 그 입점하고 있는 1호점 로컬푸드 1호점과 2호점에 입점하고 있는 뭐 물품 납품업자, 또 상가들, 또 보증금 피해까지 합해서 약 10억 원 정도 피해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양주 로컬에 지난 5년 동안 총 4억 9,600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번 사태에 지금 책임을 가려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지역에서 그 정치권에 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기획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 모두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텐데 양주시는 로컬푸드 대표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시의회는 특위 운영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시와 시의회 대응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반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지방의회로서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와 농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 케이스에 대한 고속 고발이 이루어져 있는데 조속한 그 신병 확보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여기에 국민의힘 양주당협도 대책특위를 꾸리면서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태 수습을 위해서 나선 이유, 또 어떤 대안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정치 문제보다도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우리 양주시가 바로 서고 또 로컬 푸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시의회의 조사 특위를 지켜본 다음에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과 경찰에 저희들이 그 수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다시 한번 차분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기영 국민의힘 경기 양주시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사업장 폐점과 관련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됩니다. 특위는 조사 기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추진 경위와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로컬푸드 매장 1, 2호점이 최근 문을 닫고 운영자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1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 추가경정 예산안 변경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는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공공버스 운영 등에 대한 예산안을 32조 규모로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인력,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안을 17조 규모로 제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복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과 빈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경기도 의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잘 심의해서 도민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한 곳만 멍하게 바라보는 상태. 요즘 말로 멍 때린다라고 하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건 불멍, 또 바닷가 파도나 수도권의 물고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건 물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광장에서는 처음으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입니다. 현대인의 뇌를 쉬게 하자는 게 이 대회의 취지죠.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워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네덜란드로까지 번지면서 국제 대회로도 개최가 됐고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에는 부산 영도바다에서도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 홍성신 씨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누워서 하늘 보면서 아무 생각을 비우니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꽉 차 있는 이런 어떤 경지,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져보자. 그런데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인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맥박과 심장의 박동은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피곤할 때 몸을 쉬어주는 것처럼 뇌에도 잠시간의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러는 동안 이 뇌는 그동안 입력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냅니다. 그래야 기억력도 더 높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용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뇌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더 활발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의 일상에 멍 때리기가 필요한 이유,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 22일 밤 관내 주요 도로 14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210여 명과 순찰차 44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17명 중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명,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군가,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 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